또 어떤 날은 한쪽에는 금감원, 한쪽에는 기업가, 한쪽에는 검찰 수사관 이렇게 불러놓고 김봉현이 3개씩 자리를 만들었고 여기 가서 술 먹다가 수사관 데리고 나가서 금감원 방에 가서 아 형님 저 인사드릴 분이 꼭 있는데 우리 저 검찰청 김프로님에서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수사관님 인사하시 여기 금감원에 아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은 사이입니다 뭐 하다가 둘이 또 끌고 또 옆방에 가서 사업가 방에 가서 아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봉현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강남 모처의 룸사롱에서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술을 마셨다는 그 검사들 확인이 됐고요. 소환이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검 김봉현 술 접대 의혹 현직 검사 소환.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지목된 A 검사가 출석을 했고요. 수사팀 합류하고 나서 김봉현을 처음 봤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 이르면 이달 중에 검사 술 접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씨. 현직 검사 3명 술 접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당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접대 상대방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 전날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지금 날짜는 7월 12일, 18일 특정이 되었죠. 김봉현 측에서도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해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 추궁을 했다는 것이고요. 라임 수사 대비 차원에서 마련했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A 검사에게 조만간 서울 남부지검 발령 예정 사실을 알았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A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의혹의 대부분을 강력히 부인했다. 작년 8월 남부지검 부임 이후에 라임 사건을 맡게 되면서 김 전 회장을 처음 봤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술자리 당시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근무한 A 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인사를 통해서 남부지검으로 옮겨서 라임 사건의 수사를 맡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A 변호사는 합류한 사람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지 검사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른 현직 검사 2사람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검찰은 문제의 술자리를 김 전 회장이 향후 라임 수사 대비 차원으로 마련했는지 A 검사에게 조만간 서울 남부지검 발령 예정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검찰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의 그림이 요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봉현이 7월 12일에 룸사롱에 자리를 파고 그 이 변호사를 데리고 이 변호사 검사들을 불러서 부르는 과정이 뻔해요. 오후쯤에 전화하는 거죠. 김프로 저녁에 뭐해? 뭐 그래? 야 저기 하면 시원하게 하자. 술 한잔 하자. 형이 살게. 형님 네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불렀겠어요? 특수부를 불렀죠. 우리나라 검사가 몇 명이라고요? 2,000명입니다. 2,000명 중에 특수부 검사는 200명밖에 없습니다. 200명 중에 금융 관련돼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 꼽아보면 부장검사 빼고 초임검사 빼고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 나면 20-30명도 안 남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하는 건 되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검사, 부임한 지가 오래돼서 자리를 옮길 검사 등을 추리고 나면 가까운 사람들 몇 명밖에 안 남는 거죠. 이 사람들이 라임을 수사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신입니까? 장관,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대충 꼽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3사람쯤 불러다 앉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2%, 여기 최프로, 고프로 소개하면서 좋은 분들이라고 하고 앞에 앉아있는 사업가인 양 하는 김봉현 씨한테 내 친한 동생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봉현이 저기 사기 사건, 폭행 사건을 이렇게 휘말려 들어왔을 때 내가 검사로 확 했는데 그럼 또 김봉현 옆에 가서 형님이 또 그때는 저를 이렇게 막 매섭게 하셔갖고 너무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변호를 맡아주시면서 저를 잘 지켜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프로님들 모시고 한 잔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술 먹는 거예요. 대기방 잡아놓고 술 먹는 방 잡아놓고 비밀방 잡아놓고 비밀방에선 검사들하고만 얘기하고 이 술 먹는 방에서는 소위 말하는 접대하는 종업원들이 나와서 같이 술을 먹고 대기방은 제가 노란 딱지가 붙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하는 데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기하는 방이죠. 예. 이렇게 벌려놓고 좀 술을 먹은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날은 한쪽에는 금감원, 한쪽에는 기업가, 한쪽에는 검찰 수사관 이렇게 불러놓고 김봉현이 3개씩 자리를 만들었고 여기 가서 술 먹다가 수사관 데리고 나가서 금감원 방에서 형님 저 인사드릴 분이 꼭 있는데 우리 저 검찰청 김프로님에서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 수사관님 인사하시 여기 금감원에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은 사이입니다. 뭐 하다가 둘이 또 끌고 또 옆방에 가서 사업가방에 가서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검사가 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7월에 룸사롱을 몇 번 갔는지를 다 기억을 되짚어보려면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임 수사 대비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게다가 A 검사가 조만간 서울 남부지검으로 발령받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라임 수사 대비 차원 자리도 아니었고 발령받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술을 먹은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봉현 씨는 잠재적인 범죄자 그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도 고용했고 모빌리티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자꾸 빠그러지고 있죠. 여기저기 검사들을 그러니까 이 건설사도 그렇고 스폰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스폰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살면서 딱 한 번 쓰는 겁니다. 이 검사한 사람에게 10억을 평생 동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룸사롱을 한 번, 2번, 3번, 4번, 5번 10년을 데려가도 1억입니다. 1,000만 원짜리 룸사롱을 1년에 6번씩 10년을 데려가도 6억이에요. 변호사 비용 100억씩 대주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 회장님도 계신데 6억을 줘서 그렇게 6억을 하는 스폰서 검사를 10명 만들면 60억 들여서 2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데 그게 투자지. 뭐가 투자입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국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도 또 똑같은 보도를 한 건데요. 전날 A 부부장검사, B 부부장검사, 그 다음에 부장검사 출신의 C 변호사를 불러서 7월 12일 행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일보의 보도와 달리 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A, B 부부장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C 변호사는 대질 방안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김 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접대를 받은 일도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봉현 얘기하죠. 그 특정 1,000만 원짜리 룸사롱은 술을 먹고 나오면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전용 기사들이 이 검사들 집까지 다 데려다 주니까 내비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특정 유흥업소 F 또 이름 얘기할 뻔했네. F 유흥업소는 그 기록을 지금 갖고 있을 리가 없겠죠. 여튼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김봉현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면 이건 추미애 장관 책임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범죄자가 룸사롱 가서 술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확인을 안 해봅니까? 어디 감히 현직 검사를 확인해보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정치인이 이렇게 거론되면 진짜 탈탈 털립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속옷만 입고 길거리에 나가 있는 심정으로 탈탈 털리고 6개월을 턴 다음에 털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러고 끝나기 십상인 겁니다. 무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검찰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게 맞죠. 김봉현 씨가 사기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진술한 내용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검사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봉현 씨의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틀렸어. 그럼 김봉현 씨를 비난하면 되는 것이고요. 검사들은 룸사롱에 가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벗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함께 룸사롱에 갔는데 난 그 당시 남부지검으로 갈 계획인 걸 몰랐고 김봉현 씨도 이 자리가 라임 대책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이 변호사를 통해서 아름아름 아는 검사들하고 저녁 친분을 다지는 자리였다라고 말을 해서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안 받고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풀려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검사들이 얼마나 더럽게 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을 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들은 대로 지시했을 뿐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 안 해도 당연히 이런 내용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김봉현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는 사실로 드러나면 검사를 욕하고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김봉현을 욕하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